집중해야 될 섹터를 딱 정리만 한번 해주신다면 하반기에 2차 전지랑 반도체죠. 그 다음에 신재생 정도, 그리고 OLED. 조금 관심 있는 거는 우리 인류 생존과 관련된 신재생. 지금은 재미가 없지만 CS 윈드 그룹주 있죠? 네. 풍력. 지금 진짜 재미없죠. 빠지진 않고 있지만 재미없죠. 네, 상대적으로 추세는 우상향이지만 뭔가 모멘텀을 받지 못하는 회사입니다. 지금 CS 베어링, CS 윈드인데 CS 윈드 같은 경우 풍력 타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대부분 거기서 98%가 나오고 주요 매출처가 크게 4군데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멘스 있고요, GE 있고, 노덱스, 그다음에 베스타스 이렇게 4개, 주력 4개 군데를 다 갖고 있어요. 과거의 풍력과 지금의 풍력의 차이점 뭐냐면 이제 해상으로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람의 질이 훨씬 좋거든. 그러면 나가면 나갈수록 베어링도 커져야 되고 블레이드도 커져야 되고 그다음에 기술이 좋아져서 이제 풍력 타워도 더 커지고 단단해져야 됩니다. 근데 과거에 뭐 사례들이 있지만 이게 풍력 타워가 부러진 적이 많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사고를 많이 안 친 회사들 위주로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애플이 계속 LG 거 쓰는 것처럼. 그러면 CS 윈드도 지금 미국의 풍력타워 회사도 인수해서 IRA 수혜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 매출처를 갖고 있는 이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자체 미국, 중국 내에서 소모를 다 해요. 그때 중국을 제외한 MS를 보는데 지금 베스타스하고 GE, 그다음에 노덱스, 지멘스 가메사가 주력 4개 회사들이거든요. 이 주력 고객사로 다 가지고 있는 CS 윈드나 그다음에 최근에 조금 주가 변동성이 좀 많이 커지긴 했지만 CS 베어링도 이제 더 커진 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풍력 관련된 주식들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SK 오션 플랜트도 하부 구조물, 옛날 삼강 MNT죠. 이 주식도 뭔가 바닥에서 이제 슬슬 꿈틀꿈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력과 관련된 주식들은 우리나라에도 있고 미국에는 이제 윈드라고 ETF로도 상장돼 있고 TPI 컴포짓이라고 하는 블레이드 만드는 날개 만드는 회사도 상장돼 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이번에 사실 비만미 온 거 사실 좀 과거에 우리 경험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문제는 지구 생존과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결국 인류 생존과 관련된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는 메가 트렌드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풍력 섹터가 좀 쉬고 있지만 풍력 섹터 중에서 어떤 게 갑자기 튀어나와서 지금의 나중에 가서 에코프로처럼 될 수도 있는 거니까 풍력 관련 섹터들은 또는 풍력도 그렇고 태양광, 하나솔루션 같은 주식들 있죠?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지금 재미없지만 OCI 홀딩스나 이런 주식들은 재미없지만 상대적으로 재미없지만 하나솔루션 같은 주식들은 지금 재미없지만 때가 되면 시장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라는 심사위원이 2차 전지가 미인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시장의 심사위원들의 미의 기준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때가 됐을 때는 대신에 공부는 해놔야죠. 공부는 해놓고 지금 하나솔루션을 지금은 그냥 관심만 갖는 거예요. 그러다가 옆으로 횡보하다가 옆으로 가다가 이제 이게 쓸 때가 있습니다. 이제 유상증자하고 기업 분할하면서 조금 이제 좀 재미가 없어졌는데 수장 수급도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돌아가면서 올라가면 그때는 이제 올라갔을 경우에는 그때 부랴부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 확 질러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스터디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섹터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OLED. OLED가 지금 일단은 LG 디스플레이부터 시작해서 지금 재미없죠. 재미없지만 결국은 OLED 쪽으로 애플이 참전을 할 겁니다. 지금 2024년이었다가 2025년에 가네, 2026년에 가네. 핸드폰은 지금 OLED 삼성에서 쓰고 있지만 이제 소형에서 중대형 태블릿이나 맥북 그리고 좀 더 크게는 차량용으로까지 갑니다.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다 OLED 쓸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지금 시각하고 있는 캠트로닉스라던가부터 시작해서 그 OLED와 관련된 주식들이 올 상반기에 조금 재미가 있었는데 또 재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러다가 분명히 애플이 참전을 공식적으로 지금 선언한 상태인데 시기가 아직 불확실하다 보니까 지금 그러거든요. 대신에 삼성에서는 계속 투자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에 맞춰서 장비도 계속 설비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을 잘 공부해놨다가 보시면 OLED도 언젠가는 OLED가 사실 시장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주력 섹터는 아니지만 분명히 한 축으로 정말 담아나갈 수 있는 섹터는 OLED도 진짜 오랫동안 쉬었거든요. OLED도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정말 매력적인 섹터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말로 이제 메가 트렌드는 우리나라 결국 노화, 고령화. 지금 주식 올라가는 거 보면 펩트론도 치매와 관련된 회사거든요. 고령화가 될수록 결국은
노년 인구층들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들. 뭐 당연히 바이오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거기다 AI와 결합된 것들. 그러니까 치매와 관련된 펩트론 많이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피부 질환. 최근에 당뇨와 관련된 회사들. 이오플로우 같은 회사들이죠. 이오플로우 많이 올라왔어요. 이오플로우 공개 매수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오플로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관절. 그리고 하반기에 지금 조금 로봇주가 작년에 엄청 핫했지만 하반기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할 건데 로봇과 관련된 회사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실 삼성이랑 LG가 다 로봇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죠. 그러면 로봇주들은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면 한번 큰 시세를 내고 지금 쉬고 있잖아요. 근데 에코프로도 사실 이렇게 큰 시세를 내고 제가 예전에는 해서 좀 판단 미스를 했던 게 여기서 보면 여기서 큰 시세를 내고 여기서 분명 쉬는 구간들이 있었어요. 쉬는 구간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큰 시세를 냈는데 분명 이 구간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지금 로봇 주식들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또 뭐 있죠? T-로보틱스 지금 생각나는 거 그냥 대략 생각나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뭐 인탑스도 그렇고요. 인탑스 언제 이렇게 많이 내렸네요. SPG 도 그렇고 나중에 분명히 이런 종목들 중에서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보일 거예요. 로보는 완전히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다음에 로보스타도 좀 많이 내려가 있네요. 근데 다 지금은 시장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잊혀져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또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면서 또 고령화 또 이런 이슈 불면서 또 시장의 수급이 또 확 몰릴 때가 있을 겁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 로봇이 짱이었잖아요. 사실 2차전지도 2차전지였지만 단기 파괴력으로는 훨씬 더 셌었거든요. 작년에 뭐 메타버스가 그랬다가 지금은 시장에서 잊혀졌던 것처럼. 그 다음에 자율주행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령화와 관련된 것들, 치매, 당뇨, 로봇, 최근에 조금 뭐 좀 밀렸던 뭐 그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들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젠가는 무조건 올 자율주행과 관련된 것들, 그런 쪽 섹터도 충분히 공부해 보실 만하고요. 좀 마무리를 하자면 지금 가고 있는 섹터들, 주식 섹터들은 파티는 열심히 즐기시되 다음 주도주에 대한 공부도 같이 겸하시는 게 그랬을 경우에 이제 나중에 얘가 무너졌을 때, 언제인지 모르지만 무너졌을 때 자연스럽게 그 수급이 빠져나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다음 또 메가 트렌드를 찾아서 또 가겠죠. 그럼 그 주식을 선점하는 에코프로 3만 원일 때 오늘 손님 제 손님 중에 의사 선생님 한 분 계신데 자기 지인이 에코프로가 3만 원일 때 만주만 사라 그랬다고. 3억 정도 되는데 그럼 이제 100억 정도 됐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당신한테 상담받고 있지 않는다, 놀러 다닌다,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가장 큰 문제는 그때까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분이 그러시다. 나는 버텼을 거다. 근데 그러지 않았겠지만 본인이 그러시다. 나는 버텼다. 제가 정말 운이 좋게도 그러니까. 최근에 엄청 큰 금액 아닙니다, 여러분. 수익이 난 종목 하나가 한 100 몇 프로가 있어요. 팔고 싶어 미치겠죠. 100%만 나도 사실 팔고 싶어. 야, 100%? 야, 그러지 않아요. 팔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팔면 확정인데 나중에는 내려갈 수 있으니까. 물론 뭐 요즘에 인터넷에 뭐 탄대거 인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쉽지는 않다. 그렇긴 한데 최소한 바닥에서 그런 종목들, 에코프로 BM도 사실 초반에 에코프로 볼까요? 초반에 진짜 쉽지 않았어요. 그 엉덩이 싸움하면 건디는 과정들. 뭐 이거 단순하게 포스코 퓨처만 봐도요. 뭐 이 구간 얼마나 재미없었겠습니까? 이 구간 최소한 뭐 2018년, 19년도. 그리고 사실 2차 전지가 지금 올라서 2차 전지지 2013년, 14년도에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2차 전지 테마주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의 엄연한 섹터가 됐지만. 근데 이게 테마주라는 게 정말로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테마주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 중에서 실적이 나오고 우리 실생활의 현실화가 되는 거는 나중에 그럼 실적주가 돼요. 근데 지금 자율주행 어느 정도 현실화 되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전기차가 2018년, 19년까지만 해도 우리 일생활에 사실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2020년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율주행도 지금은 초기 단계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 다가오고 있는 회사고, 다가오는 테마고, 그다음에 노령화, 그다음에 풍력 발전, 그다음에 뭐 이런 테마들, 앞으로 또 수없이 나올 테마들. 뭐 로봇, AI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메가 트렌드의 포텐셜을 다 갖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면 그중에 잘 공부를 저도 스터디를 앞으로 해야 될 거고 했다가 완전 우리가 발 각질에서는 못 사더라도 무릎에서 사서 어느 정도 그 수익률을 즐기는 시기는 또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테마 던져드렸는데 이게 다음은 이겁니다 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이제 저는 그냥 이 중에서 올라가는 거 있으면 따라잡을 거예요. 그 중에서 분명히 또 좋은 결과물들이 나와서 봐라 내가 포스코홀딩스 되지 않았냐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좋은 전략들 있을 거라고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2차 전지에서 이제 수익률 인증하시는 분이 많다고 하셔서 저는 수익률 인증을 뭐 100% 믿지도 말고
그리고 혹시나 보시더라도 꼭 그 종목 수를 숨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수익률만 보여주고. 사실은 저도 뭐 그런 분들 뭐 오프라인에서 뵌 적 있는데 실제로 종목은 개수 몇 개 되지도 않아. 근데 수익률만 뭐 엄청나게 크게 뭐 500%, 800% 봤는데 사실 수익 금액 따지면 얼마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수익률 인증에 너무 한상을 가지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더 소외감 느끼고 공포감. 나도 저거 해야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아시겠지만 2배만 가도 팔고 싶어 하는 게 있나 싶습니다. 미칩니다. 네. 최근 상반기에 우리나라 제도가 하나 바뀐 게 있어요. 네네. 신규 상장 주식들이 기본 따상이었는데 플러스 60%에서 400%까지 4배까지 가능해졌죠. 봤어요. 첫 네. 그때 뭐 300인가 400%짜리 그렇죠.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더 수급적으로 교란이 되는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왜냐면 예전에는 그냥 따상이었고 거기에 그렇게 막 엄청 달려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범위가 엄청 벌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안 되는, 어설프게 안 되는 거 버려서 그냥 거기서 매매 잘하면 변동성이 엄청 크기 때문에 시장에 스마트 자금들이 거기로 많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특별한 이슈가 없는 날 신규 상장 주식이 상장을 하면 거기서 너무 많은 자금들이 돌아요. 코스닥 최근에 거래대금이 한 10조 정도 되거든요. 오늘 한 15조 나왔긴 하던데 10조 정도 되는데 10조 중에서 거의 한 1조 7천억에서 1조 정도를 그쪽에서 빨아들였습니다. 최근에 보면 CQ센 한번 봐볼까요? CQ센. 요거는 이제 코넥스에서 넘어온 거라서 다른데 이날 거래대금이 6, 7천억 가깝게 나왔어요. 6,600억. 그 다음에 알맥 이날도 7,600억. 그 다음에 오픈롤 이날도 보면 거래대금이 거의 1조 9,200억. 이거 엄청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기가비스 또 보면 거래대금이 이거는 좀 그 나중 일이네요. 이것도 6,300억. 그러니까 최근에 상장된 종목들 보면 별일 없이 이날 상장만 됐다라고 하면, 왜냐면 이게 거래 모이는 게 거의 막 16조, 20조씩 막 돈이 모이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대기 자금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단타도 엄청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다른 종목 안 되는 거 어설픈 거 팔아서 여기서 막 하려고 하는 심리가 강합니다. 그래서 신규 특히 공모 청약 경쟁률이 높은 주식이 상장하는 날은 조금 내 주식이 이유 없이 빠진다. 그거는 사실 이영향도 좀 있어요. 돈이 몰려가고 있다. 근데 희한하게 이거 좀 다음날 지나고 나면 또 반등하기 때문에 내 주식이 이상이 없고 내 좋은 주식을 생각했는데 갑자기 뭐 이유 없이 주주를 흐른다. 그러면 그러면 너무 손절할 필요는 없다. 그거 좀 참고 삼아서 말씀해 주시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하반기에 뭐 정말 대어들이 또 몇 개가 상장하잖아요. 두산 로보틱스부터 시작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이런 영향들은 조금 있지 않을까. 이제 왜 이걸 찾아봤냐면 6월 말경에 정말 글로벌 증시 아무 이상도 없는데 우리나라 주식만 뭐 이게 심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딱 제도 변경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해서 요것도 제 의견입니다. 네, 회사 의견 아니고.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은 추세 추정 전략의 핵심은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팔고 내려가서 손절매하고 다시 올라오면 거기서 다시 매매하면 돼요. 근데 혹시나 해가지고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그런 몇 번 안 되는 경험 때문에 손절매를 할 타이밍을 지나 쭉 밀려버렸을 경우에 그 한 종목이 계좌를 다 망치거든요. 대신에 위로 올라가는 종목을 잘 타버리면 그 종목이 계좌를 다 살려요. 그거는 아시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종목이 다 안 좋아도 내 계좌 2차전지 하나 있으면 그 주식이 계좌 다 살리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 추종 전략, 변동성 확대 전략의 기본은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사실 기본이거든요. 결국 손익비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승률의 싸움이 아니라 손익비의 싸움인 거죠. 그러니까 1승 9패를 해도 그냥 9승 1패를 하다가도 1패로 계좌가 다 망가질 수도 있는 거고 9패 하다가 1승이 1승으로 나머지 9패를 다 만회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머지 9패가 다 마이너스 2, 3%를 끊어내고 마지막 1승이 50%, 100% 가버리면 나머지 다 커버하는 거니까. 결국은 손익비 싸움이기 때문에 그 전략.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걸 반대를 하고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무 2, 3% 손절, 뭐 좋은 주식은 손절하지 마라 라고 할 수 있지만 한국 시장에 특히나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몇몇 망가진 종목들을 보면 더더욱 그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종목들은 계속 내비두고 오히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9월달 되면 뭐 2차전지뿐만 아니라 9월달, 10월달 됐을 경우에 이제 오히려 약간 그 대주주 양도세 한국 시장에 특이하게 있는 거기만 사실 잘 넘기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9월달, 10월달은 제가 뭐 하반기에는 이제 안 나올 거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9월달, 10월달은 여전히 조심하자. 그게 딱 추석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는 날이 이제 9월입니다. 뭐 금리 인상 막빠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외적인 환경이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수급적으로 한국 시장은 조금
최강이 항상 9월이었다. 9월달, 10월달이었다. 9월달, 10월달 조심해야 한다 하셨으니까 오늘이 7월이니까 10월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 위험한 달이니까 모셔서 이야기 듣도록 하고요. 오늘 이야기만 그러면 좀 종합 정리하는 시간만. 오늘 되게 진짜 나름대로 여러 이야기를 해주신 것 했는데 같아서. 되게 중구난방이 돼버렸어요. 자, 오늘 뭐 반도체, 2차 전지, 풍력, 조선, 뭐 고령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앞으로 어쨌든 집중해야 될 섹터를 딱 정리만 한번 해주신다면 하반기에 2차 전지랑 반도체죠. 그다음에 신재생 정도 그리고 OLED, 자동차 다 포기할 수 없어요. 너무 아끼는 손가락들이라. 네. 근데 일단은 반도체하고 2차 전지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2차 전지는 좀 많이 오른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2차 전지는 보면 작년에는 2차 전지와 관련된 것들이 다 올랐죠. 근데 지금 보면 2차 전지와 관련된 것 중에서 핵심만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반도체는 어쨌든 지금은 이제 턴하는 초기이기 때문에 많은 반도체들은 여러 가지로 해볼 만한 게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HBM만 올랐는데 지금은 전공정도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약간 ETF를 하셔도 될 것 같고, 근데 2차 전지는 약간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고. 알겠습니다. 팀장님과는 위기의 달 9월, 10월에 다시 한번 모시고 11월 정도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황윤 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